그래서 문제가 주어졌을 때 생각보다 다른데 답이 있을 수 있다.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바꾼다면 꽤나 큰 거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겠다. 여러분 삶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왜를 5번만 파고들면 안녕하십니까, 후쌤입니다. 루프 잘 작동하고 계신가요? 제가 루프랩 채널을 운영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삶에 루프가 도입이 되고 삶의 질서가 생기고 그러면 성장할 거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내 문제는 그게 아니야, 네가 말하는 그 방식으로는 해결되지 않아, 내 문제는 남달라, 특별해. 그래서 누구든 내 문제에 봉착을 하면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 걸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모든 문제에 대한 접근은 그 문제에 대한 본질을 알아야지만이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문제는 예전의 패턴대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해결을 못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내가 사고하는 방식,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사고하는 방식으로 그 문제를 대하니까 그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사고하는 방식, 내가 예전에 당연하게 생각했던 방식, 그게 당연한 게 아니다라는 전제가 존재해야지만이 그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나는 내가 살아온 방식, 내가 반복해온 방식대로 사고하고, 내 주변 사람들, 내가 다녔던 학교, 대한민국,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고하기 때문에 그 사고에서, 당연한 사고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뭔가 이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다라고 다시 되돌이표로 돌아와서 똑같이 힘들어합니다. 여기에 접근하는 방법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당연함을 물리치고 질문을 해야 됩니다. 질문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왜? 라고 한마디만 하면 돼요. 왜? 라는 말을 사용하기만 하면 여러분 삶의 문제는 꽤나 쉽게 해결이 됩니다. 왜? 라는 질문을 왜 할까요? 왜? 라는 것은 나는 이해가 안 돼, 설명 좀 해봐. 너는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나는 당연하지 않아, 그게 이해가 안 돼.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당연하지 않다는 전제, 나 자신에 대한 질문이건 남들이 하는 뻔한 얘기든 왜? 라고 던져보기 시작해야 됩니다. 왜를 누구나 하죠. 누가 뭐라고 하면 왜? 라고 하잖아. 근데 그렇게 뭐 설명을 해주면 주로 그렇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죠.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왜를 끝까지 해야 됩니다. 끝까지 하면 다 나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의 본질에 진입하려면 왜를 몇 번을 해야 되냐면 5번만 하면 됩니다. 며칠 전에 아들이랑 대화를 하다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우리 집에 컴퓨터 사용 시간은 30분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집에 들어왔을 때 그걸로 뭘 하든 그건 터치를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둘째가 아직 철이 없어서 30분을 다 쓰고 나면 계속 국어를 해요. 조금만 더 하게 해주세요, 조금만. 막 하다가 자기가 좀 예쁜 짓을 해서 좀 더 얻어내려고, 혹은 그게 안 먹히면 때를 쓰기도 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었어요. 첫째는 그런 것들에 대한 통제력이 괜찮은데, 둘째는 좀 그런 게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통제 능력이. 그래서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컴퓨터 사용 시간을 집에서 정해놓은 시간을 초과했는데도 계속 하고 싶은 이유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왜 더 하고 싶어?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지루해서 그걸 더 하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니까 지루하고, 게임을 할 때는 신나고 컴퓨터에는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하는 게 본인한테는 더 즐겁다, 이거예요. 그렇구나, 그거가 재밌는 건 알겠어. 근데 나머지 것들은 많이 지루해?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워낙 이제 책 읽기나 이렇게 집중해서 뭔가를 하고 운동하고 이런 것들을 주요하게 아이들한테 시키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가 하라고 하는 책 읽기나 운동이나 이런 것들은 처음에는 정말 하기 싫대요. 근데 조금 5분 정도 지나가면 곧잘 해요, 애들도. 하다 보면 관성이 붙어서 곧잘 하고, 내가 하는 중에 이렇게 한 번씩 물어봐요. 지금 그걸 하고 있을 때 기분은 어때? 라고 얘기를 하면 애들이 그냥 다이렉트로 표현을 해요. 괜찮아, 지금 재밌어. 진입 단계에서 어렵고 이후에는 굴러갑니다. 이걸 계속 반복을 해놨기 때문에. 근데 역시나 그 진입 단계를 어려워해요, 애들도. 아빠, 하다 보면 괜찮은데 처음에는 이게 재밌지가 않아. 그래서 굉장히 하기 싫어. 근데 컴퓨터나 이런 것들, 게임은 처음부터 재밌어. 그래서 이걸 자꾸 하고 싶어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책 읽기나 운동이나 공부는 왜 처음부터 하기 싫은지를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이런 것도 꽤나 중간에는 좋아한다는 걸 또 알게 됐고, 결국 그렇게 해서 물어봤죠. 그러면 그게 훨씬 더 재밌는 거, 쉽게 빨리 재미를 느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진입이 어려운 거네 하니까 그렇대요. 근데 그거 게임을 하고 났을 때 기분은 어때? 라고 얘기했을 때 완전히 좋지는 않대요.
뿌듯함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대요. 이제 외를 한 3번 정도 하니까 이 친구의 마음을 알게 되잖아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니? 라고 물어봤을 때 빨리 재미를 느끼는 그게 없으면 좀 도움이 되겠대요. 약간 제가 유도한 것도 있긴 있어요. 저희 집에 TV가 있는데 TV를 저희가 많이 보지도 않고 TV를 보다 보면 시간이 삭제가 되잖아요. 그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뺏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TV가 없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조금 반발이 심할 것 같아서 조금 망설이고 있었는데 마침 이제 대화가 이쪽으로 흐르니까 아이한테 제안을 해봤죠. 그러면 우리 TV를 한번 없애보는 건 어때? 그냥 처음부터 TV를 없애자라는 얘기를 했더라면 아마 강하게 반발을 했을 거예요. 맥락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 대화상에서는 TV나 넷플릭스나 그런 게임 같은 거를 할 수 있는 그 장치 자체가 없으면 아예 유혹 자체가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같이 동의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없으면 너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얘기했을 때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 좋아. 그러면 없애자. 그래서 TV 당근에다가 팔아버리고 야트막한 책장을 하나 사서 넣었어요. 제가 바꾸고 싶었던 분위기인데 동의까지 얻었어. 사소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계속 이런 문제가 왜 발생할까? 라고 대화를 이어나가다 보면 본질이 뭔지에 쉽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 친구가 중독이 되었고 자기 절제력이 없어서 이걸 계속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대화를 이어나가는 과정에서 유혹의 대상이 없으면 책 읽기나 다른 행동도 훨씬 더 가치 있는 행동으로 받아들이겠다 라고 상호 합의를 본 거예요. 문제 해결이 생각보다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결론은 괜찮게 도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주어졌을 때 생각보다 다른 데 답이 있을 수 있다.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바꾼다면 꽤나 큰 거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겠다. 책 읽을 수 있는 공간도 조성이 되고 TV는 사라졌고 아이들한테 잔소리할 일도 없어지고 그 상황을 딱 조성을 해 놓고 보니까 집에 책꽂이가 있고 음악을 좋아하니까 오디오는 있고 그 다음에 창가에는 우리 가족 다 앉아서 책 읽을 수 있는 4인용 테이블이 하나 있어요. 그 테이블은 항상 치워져 있어요. 깨끗하게. 그 상황을 조성을 해 놓으니까 우리 막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야 분위기 좋다. 카페 같다. 일요일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가 먼저 음악을 틀더라고요. 음악 틀어놓고 책을 한 권 꺼내와서 책을 읽기 시작을 해요. 그 분위기가 사람을 바꿀 수 있다. 뭐라 하고 통제하고 기대하고 푸시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질문을 던져서 같이 해결해 나가자. 이렇게 잠깐 며칠 사이에 발생했던 우리 집에서 일어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봤습니다. 여러분 삶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왜를 5번만 파고들면 본질에 다가설 겁니다. 질문을 던지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